65세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불행을 느낄까요? 이는 인생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은 외부의 즐거움에 의존하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노화가 뚜렷해지면서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쉽게 지치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피로와 권태감이 생기며 이는 사회적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전 친구들과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거나 아예 끊기면서 공허함이 남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가 명확해지면서 시기와 비교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멀어질까요? 그중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인식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해지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과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삶에서의 상처와 실망은 사람들을 더 경계하게 만들며 특히 60세를 넘어서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20에서 30대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더 엄격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차이가 뚜렷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집, 고급차, 화려한 결혼식을 가지지만 다른 사람은 여전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오랜 우정을 깰 수 있으며 가슴 아픈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랑을 삼가세요.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자산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시가 원치 않는 주목이나 세금 문제 같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덜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산, 자녀 또는 다른 성공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는 사실 자신감 부족과 인정받고 싶어하는 열망의 표현입니다. 좋은 평판을 유지하세요. 성인이 되었을 때 존중받는 사람은 어려운 시기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성공은 주변에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지만 실패에도 남아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생존 욕구, 식사, 주거와 사회적 욕구,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 생존 욕구는 충족하기 쉽지만 사회적 욕구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면 쉽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성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의존을 줄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지만 독립이 고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능력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주는 관계만 유지하세요. 반대로 너무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은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 대한 유명한 은유 중 하나는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고슴도치가 서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날카로운 가시로 서로를 다치게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약간의 차가움을 더하는 것이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성인으로서의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평온을 찾고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술입니다. 모든 불행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 말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독과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공허함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받아들이고 끌어안는 법을 배운다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고독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장단점을 탐구하며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독을 올바르게 바라본다면 그것은 성장을 위한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을 피하기보다는 왜 그것을 즐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단순히 생각에 잠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창의적인 고독은 여러분을 더 강하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두려움에서 비롯된 고독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때로는 상처만 남기는 관계로 도피하게 만듭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단기적인 관계에 빠지기 쉽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멈추지 못하고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옮겨다니며 혼자 있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마치 고슴도치처럼 두려움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만 그들의 가시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종종 고통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 A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또다시 B, C와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혼자 있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이는 어느 정도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다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은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기보다 개인적인 취미와 자기 탐구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이것이 내면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면에서 오는 행복은 외부 요인에 의존하는 행복보다 더 지속적입니다. 외부 요인은 항상 변하기 쉽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자신입니다. 우정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친구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친구의 정의는 영혼의 공감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는 이심전심,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맞는 친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걸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친구가 나를 완벽히 이해하기를 바라는 대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슴도치처럼 상처를 피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세상에 완전히 나와 같은 사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한두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중국에는 지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음악을 이해해주는 친구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죽었을 때 더 이상 자신의 음악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거문고 줄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는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삶의 일부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저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정말 큰 행복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 자신이야말로 이 인생에서 가장 충실한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상처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는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와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계 속에서 상처를 피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기대를 줄인다면 상처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망을 줄여야 할까요? 아니면 더 발전시켜야 할까요? 욕망은 인간의 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은 보고 싶어 하고, 손은 잡고 싶어 하며, 마음은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몸은 생리적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고, 그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큰 목표, 즉 명예와 재물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행복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간주되는 주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명예와 재물은 외적인 요소에 속하며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명예를 얻으면 다른 누군가는 그렇지 못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행복의 조건이 명예와 재물 같은 외적인 요소에 의존한다면 그러한 욕망은 줄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욕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욕망이 무엇인지 쉽게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의 끝을 예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을 돌아보며 후회할 때 이러한 진실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다르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후에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평가를 신경 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그 때문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 깨닫기보다는 스스로를 일찍 돌아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실패와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다. 실수와 도전을 통해 명예나 재물을 얻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깨달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며 진정한 욕망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나요? 맞습니다. 고통에는 결핍으로 인한 고통과 과잉으로 인한 고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이 마를 때 한 잔의 물은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더 이상 기쁘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곁에 없으면 외롭지만 친구가 너무 많으면 시간, 돈, 그리고 감정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재물 또한 비슷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지만 너무 많은 돈은 오히려 불안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고통은 결핍과 과잉이라는 두 가지 극단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결핍에서 충족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목이 마를 때 마시는 한 잔의 커피는 큰 만족을 줄 수 있지만 두 잔을 마신다고 만족이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월급은 적더라도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데 사용하면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핍이 지나치게 크면 좋지 않지만 과잉 역시 좋지 않습니다. 결핍에서 충족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야말로 행복입니다. 미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재의 행복을 느끼고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통을 명확히 인식하지만 종종 기쁨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고통을 견디는 것이 기쁨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많은 소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삶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며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팽이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실패를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내가 이런 식으로 극복했지. 이러한 경험은 그들에게 지혜와 통찰을 제공합니다. 왜 남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할까요? 남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은 흔히 별표 타인의 평가 별표에 의존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평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 노력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들 또한 우리처럼 이기적이고 편협하며 편견에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은 매우 어렵고 소모적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를 얻으려 애쓰다 보면 우리는 자칫 비굴해지거나 아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머리를 숙여 성공하거나 돈을 벌더라도 그런 삶은 진정한 부유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외로움을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고민을 털어놓고 혹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본질을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매우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몇 달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혼자 있어도 여전히 일상의 루틴을 만들고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영원히 혼자 있고 싶지는 않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행복함을 느낍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고통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회피해서는 안 되고 견뎌내야 합니다. 왜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만족감을 느끼기보다는 고통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았던 일들보다 나빴던 일들을 더 잘 기억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10번 잘해줬더라도 2번 실수한 것을 더 많이 떠올리고 화를 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치통은 쉽게 인식하지만 건강한 잇몸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통스럽고 나쁜 일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 살아가지만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두 가지 주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부족함입니다. 부족함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매일 열심히 일해야 하고 결국 지쳐 잠들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삶의 고통입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아 지루함을 느낍니다. 골프를 치거나 다른 활동을 하지만 시간이 따분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부족함 때문에 고통받고 부유한 사람은 넘치는 풍요로 인해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에서 오는 고통과 넘침에서 오는 지루함,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극단적인 상태를 넘어서 균형의 순간을 찾는 것입니다. 부족함에서 충족으로 전환되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삶은 마치 시계추처럼 왼쪽과 오른쪽으로 흔들립니다. 왼쪽은 고통과 부족함, 외로움을 상징하고 오른쪽은 지루함과 과잉을 상징합니다. 이 유명한 말처럼 시계추는 좌우로 흔들립니다. 왼쪽 끝에서는 혼자 있고 외로움을 느끼지만 중앙으로 올 때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좁을수록 더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 처음 만남의 설렘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피곤함을 느끼고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롭지만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지치게 됩니다. 이렇듯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이러한 욕망이 안정되지 않으면 행복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독특한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하더라도 이 우주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될 때 비로소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한 뒤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그것을 실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다 생애 끝에서야 자신이 사실은 춤을 배우고 싶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떨까요? 그 욕망을 실현하려면 더 일찍 시작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배우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언젠가 내가 떠나기 전에 이렇게 아름답게 춤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학습을 통해 현실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고 타인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성입니다. 따라서 삶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의 교차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만의 색깔을 찾는 것과 같으며 그것은 곧 개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이미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반성을 통해 구체적인 욕망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은 사실 이미 행복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고통만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저를 매우 궁금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건강하다면 인간 행복의 90%는 이미 이룬 셈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 즉 마음의 행복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쉽게 지치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제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질투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려하고 성공적인 미래를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면 현재의 행복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작은 바람만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항상 계략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함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것을 즐기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기쁨 앞에서 항상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결코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만 하다 불행해지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며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의 아름다운 본성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질투와 이기심에 사로잡혀 타인의 불행을 보고 내심 기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인간 감정의 두 가지 극단을 반영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에서는 타인의 기쁨을 마치 자신의 행복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입니다. 행복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관점에서는 진정한 행복은 현재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족함에서 충족으로 전환되는 짧은 순간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현재의 행복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미래에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은 마치 넓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거센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만약 당신의 배가 충분히 튼튼하지 않다면 그 배는 쉽게 뒤집힐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하고 꾸준히 폭풍을 견뎌낸다면 결국 평온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맑은 하늘이 찾아옵니다. 너무 큰 기대를 품었다가 실망하지 않도록 조심하되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작지만 소중한 희망을 간직해야 합니다. 어느 부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회피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비결은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왜 그것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파악하며 해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